자명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버벅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 제목을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폭락,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 상승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만 지금 복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을 보기는 힘들고 한정적으로 강세 섹터인 것들만 체크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번 주 지금 월화수 여행 기간 동안에도 지금 계좌가 제가 두 개인데, 하나의 계좌는 한 360만원 정도, 하나의 계좌는 117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총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후성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가 뭐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도 좋고 장기 보유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원익 P&E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제가 뭐 물론 9시에 최근에는 지금 월화수에는 제가 여행 중이기 때문에 9시 전에 못 올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9시에 단기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스윙이나 좀 오래 들고 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충분히 뭐 장중에도 매수해도, 저점에 매수해도 괜찮고 종가에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어제 시외 거래가 한 5% 정도, 3%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중에도 한번 튈 가능성이 있어서 원익 P&E라든지 후성 이런 기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H 에탄올이나 한국선제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장중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홍준표 관련된 주로 말씀드리고, 저도 9시부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9시 3, 40분 정도에 좀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대신에 바로 한 6, 7% 정도의 매도를 걸어놓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현 시간이 한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어제 2,050명이었고, 오늘의 코로나 라이브를 확인해도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지텍 WB라든지 최근에 좀 강했었던 곳들 중심으로 일부 백신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어쨌든 1차 접종자 60%가 넘었고, 2차 접종자가 36%가 넘었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서는 완전 접종자 수가 40%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도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못 샀던 분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중심으로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네이버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여파는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현재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2.7%처럼 급락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다는 것들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합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상화폐도 한 하루 정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제 급락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주인 하나투자증권이랑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은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면은, 일단 네이버 카카오의 문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빅테크 기업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규제를 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엔 지금 페이스북, 뭐 애플 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고, 뭐 단기 조정이죠. 당연히 단기 조정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분을 넘어서면 리스크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대신에 제가 뭐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최근에 LG전자라든지 뭐 급락했었던 곳들은 뭐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금융권에 대한 정책 규제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규제는 단기 이슈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그때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뭐 1조 이상을 무슨 리콜을 한다든가 이런 실적에 강력한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미국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미국 사례도 결국에는
그런 규제 움직임 때문에 좀 잠시 주춤을 했지만 결국엔 신성장 산업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책에 규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해서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유자 영역에서야 당연히 뭐 걱정할 것이 없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신규 진입자 영역에서도 뭐 3개월 이상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자 기사죠. 9월 9일 오전 7시자 뜬 기사가 홍준표 씨가 1위로 역전했다는 기사인데, 지금 아마 MTS를 제가 좀 이따 켜보겠지만 아마도 오늘도 홍준표 관련된 주들, 제가 어저께 매수했던 뭐 MH 엔타놀이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좀 상승세도 좋고, 제가 뭐 저도 홍준표 관련된 주는 3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100명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좀 국회의원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이런 이슈가 될 만한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계속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1위 기업이 지금 현재 대장주였던 것들에 조금 바뀜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저께만 해도 경남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자 경고로 묶였기 때문에 투자 경고 인 것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 외적인 것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간 잠깐 보면은, 그래서 DSR과 이제 MH 에탄올 정도는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스틸, TBC, 홈스타홀딩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초반기에 앞서갔던 것들이죠. 한국선제도 마찬가지고 듀올도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 그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뭐 DH 에탄올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단에 있는 지금 DSR 제강, MH 에탄올을 좀 중심으로 내일과 다음 주까지도 좀 흐름을 보면서 좀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하죠. 그리고 상승률 10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행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0위까지만 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뭐 30위까지 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동양피스톤, 경창산업, DSR 모두 이제 차량 부품, 플라스틱 관련된 주식들이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근데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급락할 것으로 마이너스 한 20%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이는 강세 섹터들의 흐름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전기차, 수소차의 부품들,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차량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고요. 동양피스톤도 마찬가지죠. 또 수소 클러스터, 현대차가 발표했던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승한 것이고, DSR은 뭐 대선 홍준표주, 요새 이제 철강주도 반등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일 특강이 올라갔고, 코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차량 부품, 그리고 수소 관련, DSR 제강 홍준표 관련주, 그다음에 캠스트로도 2차전지, 결국엔 전기차 관련이죠. 그리고 MH 에탄올도 홍준표주, TJ 메탈도 알루미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량용 부품, 2차전지 그 알루미늄 소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차량 부품과 대선주 중심으로 종목, 중소형주 종목들을 강세 섹터에서 대장주인 것들을 매수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한 번만 더 MTS를 잠깐 보면은 MH 에탄올 켰네요. 저도 이제 매도를 좀 해야겠네요. MH 에탄올 켜서 일단 위드 코로나주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제가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방송을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